선생님 여기 feeling useful happy 기뻤대요. 그럼 선생님 정답은 4번 아닌가? 니엠이. 자 18번 플렉스 타임. 사장님 저 일 안 할래요. 플렉스 타임 씨발. 이지랄 하지 말고 약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 이때 플렉스 타임 할 거야 이렇게 꼭 말해주라는. 정답 찾아볼까요? 플렉스 타임 계획안 괜찮아요. 홍보 만족 결과 대충 fuck you man. 정답 1번. 그냥 절반 끄어. 위에 감정 볼까요? 자 우리 주인공이 10주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크래프트 알아두세요. 보통 수작업 해가지고 뭐를 만들 때 크래프트라는 동사를 써요. 뭐 만들려고 10주를 썼는데 그게 다 미팅 때문이래. 존나 열심히 하고 아날라이즈 하고 결국 주인공의 심정이 어떻냐? 여기 보이죠? 기뻤대요.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이 과정이 즐거운 변태 새끼. 누군 힘들어 뒤지겠는데 자 이 감정이 어떻게 됐냐? 선생님 여기 feeling useful happy 기뻤대요. 그럼 선생님 정답은 4번 아닌가? 니엠이. 이게 제가 바로 19번을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이유. 사실 여러분들 고1 때부터 고3까지 계속 나오죠. 여기 from, 여기 to. 그의 감정이 행복했던 감정에서로부터 from A to B, 행복했던 감정으로부터 실망한 감정으로 바뀌니까 여기 위에서는 delight한 변태 기쁨, 뭐 그 김정은 기쁨족, 아래는 기분이 안 좋아졌다. 정답은 5번이 괜찮겠죠. 자 20번 갑시다. 제발 제가 이거 문제 푸는데 아 씨발 3분 영어 이 새끼 존나 대충 해석하고 대충 이러지 말고 제발 질문 있으면 댓글 써주세요. 자 진짜 20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점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서점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작가들을 보겠죠. 그런데 그 작가들은 어떤 선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점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럼 책장에 이렇게 책이 막 무수히 꽂혀 있을 거라. 셰익스피어가 쓴 책, 내가 쓴 책, 네가 쓴 뭐 여러 가지 책들이에요. 근데 어떤 작가들이 있냐면 책을 딱 한 권만 쓴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들 찾기가 어려워요.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문재인, 윤석열, 야릇한 하루 이런 책이 발간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3분 영어라는 작가가 썼는데 얘는 책을 이거 하나밖에 안 쓴 거예요. 아니 서점에는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여기 꼭대기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그 야릇한 하룻밤 이거 책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걸 언제 다 찾아요? 어떤 작가가 책을 하나밖에 안 썼으면 찾는 게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가장 사랑받은 그 탑셀러 작가들은 어떠겠어요? 책이 존나 많거든. 그럼 당연히 찾기도 쉬울 거고. 그래서 만약 어떤 작가가 책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날이나 뭐하기 충분하지 않아요? 커리어 쌓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문재인, 윤석열 이 책 썼다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너무 중독되지 마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의 책에 집착하지 마라. 그냥 책 한 권 썼다는 걸 뭐라 생각해요? 그냥 시작이라 생각하고 다음 책을 쓰래. 그럼 여기까지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책을 겨우 한 권밖에 안 쓴 작가는 유명세도 없을 거고 이게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나는 존나 책을 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게 처음이라 생각하고 계속 꾸준하게 써라. 그럼 그게 너한테 좋을 거다 라는 말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볼까요? 책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최고의 마케팅 방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한 권 썼다고 그거를 막 인터넷에 막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책을 그냥 더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쓰다 보면 그게 최고의 방법인데 내 수입을 올리기에도 더 좋고 발전하고 싶으면 책 존나 써라. 정답 찾아볼까요? 성공하려면 계속 책 써. 뭐야? 많이 읽으세요. 문재인의 첫 경험을 말해 마케팅하세요. 홍보하세요. 개소리. 정답은 1번. 자 21번 봅시다. 브레드는 아는데 크럼즈가 뭐야? 무너지다. 근데 이게 더 다음에 명사니까 얘를 빵 부스럭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부서지다라는 뜻이니까. 대화의 빵 부스럭. 이게 뭐 개소리. 읽어봅시다. 인 임프로브 즉흥 연극이란 뜻이래요. 제발 글 읽는데 상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즉흥 연극을 해요. 그럼 여기 액터, 아 선생님 또 단어 외웠어요. 연기자. 이지랄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즉흥 연극을 한다면 뭘 컨트롤할 수가 없냐? 대화를 컨트롤할 수 없고 뭐 어떤 지시 컨트롤,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도 없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연극을 해요. 대본이 있으면 이거 대본을 딸딸 외워가지고 여기 사람이랑 어떻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연극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즉흥 연극이라고. 대본도 없어. 전부 다 애드립이에요. 대본도 없고 이 사람이 뭘 말할지도 모르고 즉흥에서 연극을 꾸미는 거니까 뭐 어디 감독의 지시도 없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상상을 잘했다면 벌써 절반 끝난 거죠. 자 그럼 우리 연기자들은 오로지 어떤 거에만 반응해요? 서로 대사에만 반응하겠죠. 그리고 서로 표정 보고 대화할 거고 눈치껏 연극을 하겠죠. Because of this. 대본도 없고 지시가 없고 이런 환경 때문에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의 전문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잘 읽는. 대본이 없으니까 눈치껏.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눈치껏 하는 걸 못한다? 어둠에 빠질 거고 그 퍼포먼스가 부서질 거다. 와 씨발. 근데 지금 개쩌는 힌트 나온 거 보여요? 사실 여기서 문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 문제 마무리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수근아 보여주자. 어떤 걸요?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 그냥 어떤 종류로도 웃음을 나게끔 해주겠다는 이 각오로. 불법 유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수근은 이렇게 대본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표정이라든지 순간적인 분위기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개쩌는 멘트를 딱 던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우자들은 어떤 대본 같은 게 없더라도 눈치껏 읽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 그걸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을 못 읽는다? 그 퍼포먼스, 연기하는 그 상황이 crumble, 깨져버린. 이 crumble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아까 윗줄에서 읽었잖아요. 이 빵 부스러기, 대화의 빵 부스러기 뭐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우리 이 대화의 현장을 하나의 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빵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들
배우들, 지금 얘네들을 주목하자는 건데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즉흥 연극 배우들은 뭐에 능숙해요? 뭔가 주워 담는데 능숙하대요. 뭘 주워 담아요? 대화의 빵 부스러기. 여기 대화의 빵 부스러기를 잘 피킹업 하는 능력이 뭐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수근의 분위기 파악 능력, 상황 파악 능력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분위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탁 주워내는 행위, 이렇게 센스있게 빵 조가리를 피킹업 하는 행위. 그래서 저는 밑줄을 분위기 흐름 잘 읽는 행위, 뭐 이렇게 써볼까요? 1번 봅시다. roundabout.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어 추측할 수 있잖아요. round, 주위인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냐? 어떤 힌트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는 뭘 나타내나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힌트를 잘 둘러보는 능력. 이렇게 라운드 하는 거, 분위기를 잘 읽는 능력, 밑줄의 의미랑 너무 비슷하네요. 저는 바로 1번 찍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딩 여러분, 지금 여기 문장 이거 도치법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도치법을 쓴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도치법 영상 꼭 보시고요. 22번 갑니다. 자, 어떤 상관관계, 관계요? 선생님 성관계요? 학원이었으면 분명 이런 새끼가 있었을 텐데 첫 줄 어려워요. 좀 집중해보세요. 우리 과학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이해하는 거예요. 조직의 행동을 선생님 집중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The relevance of science. 자, 우리 과학에서 관계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조직 행동을 이해해보고 싶대요. 이런 어려운 말을 우리 일상용어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조직의 행동.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뭐 의사소통 열심히 하겠죠. 이런 조직 행동 내에서 과학의 관점으로 관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둘 사람 간의 관계, 그냥 이걸 보고 싶나 봐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대충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은 왜 그게 이렇게 해석됐는지 하나하나 지금 혼자서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냐?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한대요.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 과학에서 관계라는 개념 어떠한 질문에서 시작을 한, 쉽게 말하면 관계란, 이 말을 존나 길게 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니 도대체 일 잘하는 매니저들은 왜 자꾸 나쁜 결정을 할까요? 자꾸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직장에서 말이죠. 이런 데서 아니 매니저는 좋은데 자꾸 뭐 이상한 실수를 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벌써 정답을 말해주려나 봐요. 집중해봅시다. 얘들은 착한데 왜 자꾸 결정이 이상하냐? 잘 보세요. 오히려 뭘 안 하려고 한다고요? 진짜 깔끔하게 명확한 과학적인 발견들을 의존 안 하고 오히려 뭘 사용하냐? 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사용한대요. 지들의 통찰력, 지들의 직관, 그냥 트렌드. 얘들은 그냥 뒤져야겠죠. 자,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이 매니저 참 사람은 착해.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우리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유튜브, 틱톡, 블로그 이런 것들이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다 증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 됨됨이만 좋은 매니저는 뭐라 생각해? 나는 트위터, 나는 DC 인사이트, 나는 여시안, 나는 이 개새끼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우겨댄다 그거죠. 그래서 자꾸 배드 디시전을 한다 그거예요. 벌써 정답 나왔죠. 사람은 좋은데 자꾸 나쁜 결정하는 매니저, 과학을 믿지 않고 자기 주관에만 의지함. 찾아볼까요? 평가 기준이 어쩌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을 결속한다. 뭐 3번까지 쭈루룩 말이 안 되고, 혁신 변화, 경험에 의한 직관, 오히려 정반대죠. 이걸 하면 안 된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야 4번이 정답이겠죠. 5번 보면 과학적 접근 활용 안 하고 그게 잘못된 판단이 돼버렸고 바로 정답 5번. 13번.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하지만 정답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읽어볼게요. 자연재해랑 나이를 처먹는 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사회가 처리해야 될 문제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메테오 떨어지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뭐 당연히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읽어봅시다.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근데 그들의 다이나믹함, 뭐 좀 더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변동성, 그들의 예측 불가함. 선생님 다이나믹이 왜 예측 불가함이에요? 아니 자연재해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회가 고령화 사회 돼가는 거,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자꾸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썼겠죠. 얘들이 이렇게 예측 불가하게 자꾸 변하는 것들은 엄청 다르대. 그러니까 자연재해랑 고령화 사회 되는 게 약간은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profound가 만연하다라는 뜻인가, 뭔가 엄청 많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런 차이점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는데 그 자연 반응에 대해 선생님 뭔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씨. 말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자연재해랑 고령화, 얘 둘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다이나믹하다는 점, 근데 세 번째 다이나믹하긴 해도 차이점은 있다는 점까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게요.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줄거리를 말한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보죠. 우리 이런 고령화 그래프, 단순히 이런 거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 정책 결정자들 뭐겠어요? 우리 정부는 머나먼 길을 떠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는구나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당연히 얘랑 지금 비슷한 말일 거고, 고령화를 해결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콜론 넣어줬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은 점점 늙어요. 뭐 어떤 일정한 비율로 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언더스탠드 잘 해야 되고,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대 의견이 있을 거래요.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해결해야 되는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려면 섹스해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해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네가 돈 줄 거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당연히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을 수 있다.
있다. 하지만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본질은 논쟁이 없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을 순 있어도 고령화가 문제점이다 라는 사실에는 토론할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문제라는 건 사실이다. 말 존나 어렵게 했죠.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 이거 인간적으로 글이 존나 어려운 거 아니?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지금 글의 주제만 찾으면 돼요. 그냥 자연재해랑 고령화 지금 그냥 이거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도 어려운데 그냥 글의 흐름이 이렇구나. 적어도 이거는 놓치지 말자고. 계속 읽어볼까요? 자, 드디어 자연재해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 이야기할 거냐면 자연재해로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어떠한 진전된 이해가 없대요. 뭐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를 강조하는 것보다 자연재해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을까? 라고 하는 게 더 어렵다. 지금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이번 자연재해로 사람이 얼마나 죽을까? 사람이 몇 명 죽을까? 이거랑 자연재해가 언제쯤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라. 뭐가 더 예측하기 어렵냐라고 했을 때 이게 훨씬 어렵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리틀이죠, 리틀. 리틀 된, rather than 이런 거 모의고사 풀 때마다 맨날 나오죠. 여기서 리틀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 이 뜻이니까 이거 그냥 4줄 요약하면 자연재해로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예측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냥 이게 끝. 저도 아직까지 지금 글이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진짜 글 존나 읽기 어려워. 나도 그렇다고. 그냥 읽어. 자, 그러므로 이런 고령화 문제나 자연재해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훨씬 쉽대요. 당연히 어디가 쉽겠어요. 고령화처럼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조사할 수 있는 거, 혹은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이런 부분은 그나마 준비하기 쉽다. 그러니까 대비하기 쉽다. 뭐보다요? 자연재해로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이런 것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다? 적어도 조금 더 대비하기 쉬운, 예측하기 쉬운 문제가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면 한 정보라고 해볼까요? 자, 정보들이 믿음직하고 예측하기 쉽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저는 주제를 뭐라고 할 거냐? 사회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 예측하기 그나마 쉽고 어떤 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이게 좀 더 쉽다. 이건 좀 어렵다. 선생님 이게 주제가 맞아요? 쉽겠지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위험성. 자, 우리가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인가요? 어떤 건 예측이 쉽고 어떤 건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거의 틀을 벗어나면 그냥 정답이 아닌 거예요. 1번 과감하게 X치고 2번 이유를 설명하는 글 아니었어요. 3번 연구의 중요성. 연구가 중요하다? 역사를 이해한다? 아예 말이 안 되죠. 좀 다른 접근. 우리 방금 전에 접근이 2개였죠. 정부가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하냐? 우리 문제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 정부의 접근이 달라진다. 예측하기 쉽냐 어렵냐? 사회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반응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4번 괜찮으니까 그냥 세모 치는 거예요. 5번 볼까요? 장점. 장점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지우는 거예요. 보통 23번 문제가 그래요. 읽었을 때는 이게 뭔 글인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만 잘 잡고 갔다면 어차피 선지 1번부터 5번 중에 4개는 진짜 주제랑 상관없는 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4번으로 찍고 넘어갈게요. 4번! 우리 이브 턱대가리 새끼가 뭐라 말했냐? 우리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멀어져라? 그녀가 소위 일컫는 데미지 중심의 연구로부터 멀어져라. 고 말해. 혹은 리서치 이런 거로부터 멀어져라.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못 알아들을 거 뻔하니까 뒤에 계속 설명이 있네요. 자, 이런 데미지 중심 연구가 뭔 소린가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론으로부터 멀어지라고요? 어떤 변화 이론인데 자꾸 고통을 만든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볼게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 행위, 그걸 A Theory of Chang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보려고 누군가를 상해에 입히는 행위, 그거로부터 지금 멀어지래요. 참고로 여기 from what she called 이 문장이랑 from a theory of change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3번째 문장 이해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3-4번째 문장에서 쉬운 말로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해설할 때마다 말해요.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 보려고 해를 끼치는 행위, 이거로부터 멀어져라. 이거 하지 마라.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 고양이는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억을 받게 돼요. 누르시겠습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글 흐름 잡혔으니까 빨리 읽어볼까요? 우리 이런 이브 턱이라는 사람이 뭘 언급했냐면 교육에서 어떤 연구에 대해 좀 언급을 했나봐요. 이 교육 연구가 뭘 추구했냐, 어떤 자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원을 늘리려고 했대요. 이런 얘들을 도와주는 자원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 연구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 이 턱이 그래요. 데미지 베이스 리서치, 그러니까 고양이 죽이고 100억 얻으려는 행위, 그거는 엄청 인기 있는 메커니즘이래요. 당연히 인기가 있지. 고양이 죽이면 100억 주는. 근데 관계대명사 써서 다시 한번
한번 설명하네요. 그 고양이 메커니즘 뭐냐면 고통이랑 손실이 적혀져 있다. 고통이랑 손실이 왜 적혀 있겠어요? 돈 얻으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개인을 얻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글 처음부터 중반부까지 지금 글 흐름이 계속 뭐예요? 고양이 죽이면 100억 주는데 하시 존나함 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걸로부터 move away 해라.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글의 흐름이 바뀔지 안 바뀔지만 이제부터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이 고양이 100억 연구는 성공적으로 뭘 증명했냐? 이뤄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개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러저러한 거 싹 다 얻을 수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글의 흐름이 안 바뀌었네요. 또 볼까요? 지금 이 턱이란 사람이 뭘 말했냐면 자꾸 우리 조사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ongoing 하려고 해요. 왜 하겠어요? 이득을 얻으려고. 심지어 어떤 분위기 아래에서도 뭔가 자애롭고 인지적으로 이득이 있는 분위기에서도,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고양이를 지킵시다 이런 자애로운 분위기여도 야 씨발 100억, 야 100억 받는데 고양이 생명이 대수노 이런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이득적인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양이 실험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버튼 눌러서 100억 200억 받았는데 이걸 계속 누르, 내가 이득을 본 상황이어도 그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빨간색 버튼 클릭 씨발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글이 다 끝나가는데 뭐 however, nevertheless 이런 접속사가 없는 거 보니까 주제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주제. 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100억은 못 참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 학자 이브 턱씨는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 1번부터 볼까요? 어제는 소외됐는데 오늘은 소외 안 됐다. 어제는 고양이를 죽였지만 오늘은 100억을 받는다고 해도 고양이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말 안 했죠. 자, 어떻게 고양이 죽이는 실험이 backfire, 이게 부작용?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글 뒷부분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이브 턱씨가 고양이 죽이면 100억 준다고 해를 끼치지 말라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고양이를 존나 죽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해석했던 건 아니니까 이거 세모 칩시다. 근데 선생님 저는 backfire 이런 단어 몰랐는데, 몰랐다고 할지라도 지금 적어도 2번에서는 우리 고양이 실험이 어떨 수 있다 라는 흐름이니까 backfire의 뜻을 모르더라도 뭐 그다지 주제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네 라는 생각쯤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3번 볼까요? 끝없는 뭐 신뢰를 향한, 사람 간의 신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시대 다른 교육. 지금 우리 이런 글 아니잖아요. 5번 볼까요? 다양성의 성장. 우리 지금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backfire의 뜻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1345가 너무 주제랑은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답을 2번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29번 1번의 비동사 그럼 주어가 몇 명인지 볼까? 우리는 생각한다. 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이니까 R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동사를 써도 되는 자리인지 보니까 여기 주어, 여기 동사, the one 보호 자리. 주어 동사 보호 너무 깔끔하네요. 2번 봅시다. You can tell. 참고로 여기 tell 영어에서는 know, 알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너는 알 수 없을걸?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너는 눈치 못 챌걸?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눈치 못 챌 거다.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겠죠. 목적어 자리에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쓰고 싶어서 관계 부사 where를 썼죠.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사람들은 착지할 거다.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문장 완벽하네요. 그리고 전치사 써서 문장 늘려주고 싶은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where를 왜 썼겠어요? 단어 대신 문장 쓰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통째로 문장. 근데 begin도 마찬가지 자동사니까 이거 완벽한 문장이네요. 2번 괜찮고요. 3번 여러분들이 뭐와 함께 있다면, 어떤 기회랑 어떤 동기부여랑 함께 있다면. 근데 동기부여는 동기부여인데 뭔가를 배우기 위한 동기부여.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어서 to를 쓴다. 기본 중에 기본이네. 3번 이상할 거 없고. 4번 볼까요? 주어, 조동사, 이거 동사. 그리고 참고로 여기를 주어 동사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어떤 문법책에서는 need to를 그냥 조동사로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서 하여튼 주어, 조동사,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focus 뒤에는 on이 나와야 되는 거 알죠? 자동사니까 on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and 전치사 뒤에 명사.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traveled 동사가 왜 나와요? 라고 했으면 빰 따고 맞아요. distance, which is, travel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말이 아니긴 해요. 거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여행을 가나요? 아니면 여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거리는 여행이 되겠죠. 이 거리라는 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is travel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PP형 형용사 traveled를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5번 얘는 뭐 과장 안 하고 우리 초등학생 때 배운 멀티플 바흐 관계대명사 썼죠. 그리고 여기 동사의 현재형 썼죠. 접속사 and로 묶었죠. 그럼 당연히 여기 동사 뭐 써야 돼요? ing 떼야죠. 병렬구조 엄청 많이 들어봤죠. 앞뒤를 똑같이 써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접속사가 동사끼리 묶었으니까 당연히 앞에 뒤에 시제가 같아야 한다. 이해되셨죠? 30분 저는 개인적으로 want to should complete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이거 해석 정확히 못한 사람들은 이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가 됐든 저는 어떻게 푼지 보여드릴게요. 결과 원하는 거랑 하고 싶다 내 충돌의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15초 썼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vs 하는 게 좋은 거, 이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나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하는 게 좋은 건 뭐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거 사이에 컨플릭트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하고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맞죠? 그럼 여기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충돌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not only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의 미래 모습이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가깝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 미래 모습에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마다 상상 좀 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are affected 뭐에 의해서 수동태죠. 첫 번째, 우리 미래의 모습이 선택하는 거. 내가 전교 1등한 모습, 이 모습이 선택을 할 거래. 당연히 얘는 뭘 선택하겠어요? 앉아서 공부하는 걸 선택하겠죠. 미래의 나라면 이런 선택을 할 거다. 그리고 but also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지금 미래의 내 모습을 느끼냐. 말만 존나 어렵죠. 뭔 소리겠어. 지금의 내가 얼마나 미래의 나를 느끼냐, 내가 얼마나 전교 1등을 하고 싶냐, 얼마나 심적으로 가깝게 이게 되고 싶냐, 뭐 대충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죠? 속도 좀 내볼까요? 아 씨발 글 존나 어렵네 라고 생각할 학생들을 위해 여기 또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랑 되고 싶은 거의 그 갈등은 뭘 포함하냐. 뭐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트레이드 한다니까 교환한다고 생각해볼까요? 자꾸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하는 거, 얘들은 뭘 포함하냐. 옵션들이 있대요. 첫 번째, 현재를 만족시키는 거. 아하, 그럼 제가 예시를 잘 들었죠. 현재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 오케이, 흐름 잘 잡았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뭘 못 느껴요? 전교 1등 된 모습이랑 잘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평소에 잘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덜 흥미로워하겠죠. 행동 취하는 거. 뭐 행동 취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당연히 그 공부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인데 그거에 덜 흥미를 갖겠죠. 내가 여기 커넥트가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1번 괜찮고요. 게다가 나타나고 있는 연구 흐름, 그냥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해볼게요. 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져요. 자, 뭐 할 때 참을성이 없겠어요? 디스커넥트 할 때 전교 1등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걸 까먹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임페이션트, 참을성이 없어지겠죠. 괜찮고, 또 못 알아먹었을까봐 예를 들어 예시를 또 들어주네요. 사람들은 자꾸 순간적이고 더 작은 보상을 원해요. 언제 원하냐? 아, 나 이러겠지? 뭐 하겠지? 삶을 바꾸는 이벤트를 경험하겠지? 싶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보상에 눈이 멀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게 정배인데, 아, 나 틱톡 존나 찍어가지고 광고로 돈 존나 벌고 유튜브에서 돈 존나 벌고 뭔가 지금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눈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을 못 견딘다. 이렇게 삶을 바꿀 것 같은 이벤트를 마주한다면 자꾸 단기적인 유혹 앞에 빠진다는 거겠죠. 우리는 왜 단기적인 유혹에 빠지냐? 이렇게 삶을 바꿀 것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자꾸 더 크나큰 뭐랄까 이런 단절을 만들 것 같다 그거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자아도 시간이 지나서 막 바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이득을 어떻게 하겠어요? 즉각적인 이득을 버린다? 우리 아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나와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불일치한다면 자꾸 눈앞에 있는 보상에 눈이 멀어진다, 목을 매게 된다, 이런 글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보상을 버린다? 버린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즉각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 더 큰 보상은 버리려고 하겠죠. 이 forsake라는 단어가 뭐 예전에 몇 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출제되니까 꼭 외워주시고, 뭐 for the God's sake, sake of God이었나?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전에서 꼭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4번으로 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동기부여라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다가 이런 걸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동기부여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예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노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존나 뛰게 하는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겠어요? 그냥 유튜브나 멜론에서 쳐가지고 들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 노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리프트업 해주는 특정한 노래들이 있다? 명령문 나오네. 이 노래들을 섞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탔을 때 존나 트셈, 그리고 동기부여 존나 받으세요.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잠깐, 아니 영화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나만의 동기부여되는 노래를 내가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가지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영화도 내가 원하는 영화를 동기부여 영화 만들어서 뭐 이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뭐 그런다. 당연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동기부여 받을 곳이 없어. 좆 까시고,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다. 너는 시작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의식적으로 뭐 하게 해요? 동기부여 되도록 메이킹 할 수 있다. 찾아볼까요? 독립시켜. 조용히 병, 부정의 병신. 질문해. 개소리죠? 너 자신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동기부여 되도록. 정답은 3번. 32. 저는 여기 첫째 줄 읽고 설마 했어요. 무슨 빈칸 문제에 함정도 없고 너무 쉽게 나온. 우리는 네모다, 뭐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시각보다 더 뭔가 하는 게 있다. 청각, 촉각,
뭐 미가 당연히 우리가 가진 오감이랑 비교하지 않겠어요?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또 뭘 싫어하냐면 오디오 안에 있는 브레이크를 싫어한다. 이게 뭐야? 청각이 예민하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린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게 훨씬 민감하다. 사실 여기서 벌써 끝났거든요. 저 여기 해석을 안 할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꼭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1번부터 볼까요? 먼저 주제 먼저 쓰고 우리는 청각이 훨씬 예민하다. 시각적인 것보다. 1번 봅시다. 덜 인지한다. 소리를. 개소리죠. 덜 용서한다. 소리 실수를.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불편함이 더 불편하다. 더 용서할 수 없다. 바로 2번. 33번은 살짝 난해할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그건 노인정. 봅시다. 첫째 줄에서 힘을 잘 주세요. 우리 사업이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방법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두 번째는 영향. 우리 사업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들이 깨닫고 있다. 그리고 걔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대요? 손님들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한 20초 동안 상상했어요. 우리 일상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거. 저는 백종원 음식 장사 이걸 생각했거든요. 백종원이 음식 장사 하는데 깨닫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가게 운영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 가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손님들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상상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백종원 음식 장사 하는 걸 상상할 거예요. 자, 봅시다. 변화하는 거래요. 그냥 변화하는구나. 이지랄 하고 있지 말고 변신 개새끼야. 뭐 약간 백종원의 음식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변화한다 라고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요? 약간 직선적인 거에서 from A to B 또 나오네요. 선형적인 거.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장사하는데 이런 직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뭔가 능률적으로 일을 돌리게 하는 거. 당연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겠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necessary only 어떤 거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에서도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둘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결론, 선형적인 구조는 중요하다. 계속 가보죠. 이렇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최소화하려면요. 이렇게 장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음식 사업들은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당연히 장사하려면 누구랑? 손님이랑. 이런 손님들이 우리의 음식이나 우리의 물건들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안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음식 사업들이 단순히 그냥 성공만 바라봐요. 그냥 물건이 1년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 단순히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우리의 가장 바텀라인,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나 우리 사업, 우리 음식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둬서 얼마나 1년 동안 유지가 잘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랑 대비돼요? 아까는 1년 동안 물건을 얼마나 만드냐였는데 그거는 rather than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유지가 잘 되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떠지만 그 바텀라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물건들 있죠. 만약 걔 중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 칩시다. 그런 게 뭘 만들어내요? 어떠한 요구를 만들어낸대요. 회사한테 새로운 물건을 팔게끔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A라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조금씩 떨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식상해서 안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B라는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음식,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음식. 우리가 아무리 양념치킨, 뭐 간장치킨, 스노우치킨, 스프링클, 청양맛 이렇게 아무리 많은 치킨들이 나와도 결국에 가장 근본 베이스 후라이드 치킨 이것만 꾸준하게 잘 팔아도 굳이 신 메뉴를 만들 필요 없이 고객들 유치를 잘할 수 있다. 늘 찾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여튼 이렇게 폐기되는 물건이 생기고 뭔가 식상해지더라도 우리가 폐기물을 없앤다. 그러니까 후라이드 치킨을 없앤다.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들을 없앤다. 그게 수요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 굳이 꾸준하게 잘 팔려가는 상품을 인기가 살짝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기존의 수요를 없앨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 어떤 오너십, 어떤 물건에 대한 우리의 약간 주인의식 이걸 가져야 돼요. rather than 또 나왔죠? 단순히 그걸 팔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물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새로운 사업 기회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자꾸 유지 보수할 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타난다. 어느샌가부터 A가 안 팔리네. 신메뉴 만들어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A를 유지 보수하는 거. 뭔가 조금 더 다듬고 기존의 손님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럼 볼까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 보수하는 거. 이득을 사회에 되돌리라. 이러면 안 했죠. 사용자가 더 편해야 된다라는 말 안 했어요. 세상에 물건을 유지하래요.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4번 5번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정답은 3번 쌤17 엄마나무 하. 이 단어는 forestry 이게 뭐지? 숲 뭐 어떤 단어겠죠. 숲에서 온 단어가 마더트리인데 얘가 몇백 년 동안 부모 역할 겁나 했대요. 인간의 부모랑 비교될 정도로 자기들 종자씨를 엄청 잘 길렀대요. 세상에 엄마나무 자기 자식 새끼나무 존나 잘 기른다. 마치 사람처럼. 주제 나왔네요. 볼깝쇼? 자, 우리 엄마나무 선수 시작합니다. 뭐를 아이덴티파이 하냐? 어떤 이웃에 있는 씨들링? 저도 이거 정확히 해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엄마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데 이웃에 있는 seedling, seed가 무슨 씨앗이나 종자라는 뜻이니까 이웃에 있는 땅 지변 중에 어떤 게 그녀의 것인지 그녀의 뿌리를 사용해서 파악한다. 어디에 자손을 꾸릴지 뿌리를 통해서 지형을 파악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요. 자기 종자씨 그러니까 자기 자식 새끼를 어떻게 돕냐면 솔루션 오브 슈가 설탕 해결책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도움을 주는데 이 과정이 마치 우리 인간 엄마를 보는 듯하대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 엄마 나무로부터 이 그림자를 주는데 얘가 하나의 약간 돌 보는 방법이고요. 이 그림자가 커브를 약간 지게 해요. 어디에 커브를 주냐? 지 자식 새끼 성장에 커브를 준대요. 엄마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 엄마 나무가 여러 가지 땅 지형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자기 애기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엄마 나무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나무는 햇빛을 잘 못 받아. 그래서 햇빛을 못 받는 그 나무는요. 죄송해요. 해석 잘못했네요. 이렇게 햇빛을 못 받게 그림자 치는 게 정석인데 만약 그림자 없이 어떤 애기를 자라게 한다? 그럼 그 나무는 쏘아 올리고 확장해요. 지들의 몸을 존나 빨리 자라니까 지쳐버려요. 한 100년이나 200년 만에. 그러니까 너무 급성장해서 빨리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에 몇십 년 동안 그림자에 있었던 심지어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애기 나무는 그러니까 그림자에 있었던 나무는 더 오래 산 세상에. 결론 나왔죠. 이 그림자라는 건 햇빛 덜 받고 심지어 이 중요한 슈가도 덜 먹게 해요. 하지만 오히려 쉐이드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찾아봅시다. 쿨다운 무슨 온도를 낮춰준다 이런 말 안 했고 나무들이 뻗을 수 있다. 그들의 뿌리를 지금 뿌리를 확장시킨다는 내용 아니고요. 그림자 역할에 대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시도가 있냐? outgrow 뭔가 과하게 성장한다는 뜻일까요? 이웃한 종자들을 과하게 성장하는 이 시도? 성공적이다? 해석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 4번 엄마 나무는 그림자를 제공한다? 괜찮네요. 근데 가속화시키나요? 오히려 느리게 성장을 하되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럼 5번 읽어볼까요? 느린 페이스의 삶 엄마로부터 그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래 살기 위한 엄마 나무의 계획이었다. 5번 너무 깔끔하게 정답이네요. 35번 처음 읽었을 때는 살짝 쫄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보통은 1번 읽기 전에 여기서 글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이 가는데 이건 여기 1번까지 다 읽어야 글의 주제가 좀 잡히더라고. 그런 점이 살짝 어려웠다. 이거 정답이 3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좀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왜 3번이겠거니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봅시다. 저도 처음에는 문화적인 권한 근데 이 문화적인 거는 뭘 생산하냐? 우리 사람의 자아를 만든 구분이 가고 진정한 개인을 말이 어렵긴 한데 우리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서양이랑 동양의 문화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읽고 이거 무슨 나라마다 문화 때문에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진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사람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그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충족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성 있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개성을 갖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렇게 고유한 개성을 갖는 게 빡센 이 상황은 어떻게 변했냐? 점차 알고리즘 쪽으로 변해버렸다. 아니 무슨 사람의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야?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건 1번이 절대 정답이 될 순 없겠다. 앞에서 이렇게 난해하게 설명을 했는데 1번에서 설명을 더 안 해주면 이건 풀 수가 없겠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 사람마다의 고유한 개성 있죠. 그거는 약속이 돼 있다? 그냥 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해볼까요? 우리 사람의 개성은 뭐에 달려있냐? 모든 프론트에 달려있대요.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앞에 달려있다? 뭔 말인지 몰라서 여기 하이픈 부가 설명 읽어보니까 검색창이나 쇼핑이나 헬스나 뉴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우리는 재정의 된대요. 아니 좀 바뀐대요. 바뀌어지는 알고리즘 개인 구성으로.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위에를 요약하면 사람 개성 찾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찾아? 싶었는데 그 해결책이 아까 알고리즘이라 해서 뭔 말인가 했더니 우리 사람 개성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나다 보면 그게 하나의 개성이 된다 그거예요. 이게 뭔 소리겠어요? 지금 제 알고리즘 보이죠? 제가 평소에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인격은 하나의 구글 계정처럼 이러한 카테고리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개성을 가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리겠죠. 사람의 성격은 알고리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화된 개성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생산하는데 뭘 생산하냐? 하나의 유니크한 개체로서의 우리 모습들. 더 쉽게 말하면 한 명 한 명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정해지는 모습 이다 보니까 좀 더 유니크해지지 않는다. 사람 성격이 뭔가 단순화돼 가고 있다. 뭔가 MBTI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이 사람의 성격 같은 거 사람의 개성 같은 거를 너무 딱딱딱 나눠서 개성 없게 만든다 라는 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4번도 우리 인간 개인은 전부 다 재정의가 된다. 알고리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니크한 개성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없다. 전부 다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그에 비해 3번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은 배운다 우리의 개성을. 그리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된다. 지금 3번은 어때요? 알고리즘이 우리의 개성을 어떻게 만든다에 대한 글이 아니라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사람의 인격과 알고리즘, 이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마치 3번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이런 거에 대해 서술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히 해석한 건 아니니까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게 뭐노? 데모크래시, 이게 아마 민주주의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거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약간 뭐 기술주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기술주의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물론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영향을 주는데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해준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선생님, 기술주의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쌤. 뭐 그러니까 이 기술주의라는 것만 있다면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럼 우리는 기대하죠.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자, 첫 번째, 이것은 왜 폴리시 메이커, 여기서 갑자기 왜냐하면이 나오면 안 되겠죠. 글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거, 과연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뭘까 하면서 첫 번째 게 나올 걸 기대해야겠죠. B 읽어볼까요? 아니, 여기 C 먼저 봅시다. 반대로. 이제야 막 개념을 설명했는데 뭔 반대로예요. C 버리고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죠. 빠르게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은, 안 그래도 지금 테크노크래시 나왔는데 과학기술 나왔으면 딱 지금 괜찮죠. 자, 우리 과학기술은 대체를 한대요. 세상에 뭘 대체하나 봤더니 우리 과학기술만 있으면 정치인들을 대체할 수 있고, 기술 전문가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말고 기술주의만 있다면 과학기술? 얘네들이 그냥 정치인이 되는 거야. 국회의원 조카. 그리고 오히려 정치인이 하는 일들을 우리 기술자들이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과학 엄청 신봉하는 나라의 정치 형태가 아닐까. 계속 읽어봅시다. 이런 과학기술 짱짱맨들이 계획도 하고 조직도 해요. 사회를 어디에 부응해서 그 어떠한 과학적 원칙에 그게 증거를 갖고 신뢰만 된다면 과학적인 원칙들에 맞게끔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대요. 제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영상 스탑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인 근거만 있다면 그 원칙에 따라서 사회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미친 사회인데, 이러한 기술주의 사회 우리 일상에서 본 적 있어요? Rarely. 거의 발견된 적이 없죠. 기술이 정치까지 지배하는 세상인데 뭐 이런 나라가 지금 실제로 뭐 어디 있어. 그럼 뭔가 글 흐름상, 하지만 기술에 미친 세상이 가능하다, 아니면 기술주의가 세상에 진짜 없는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B에서 한번 C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기술주의가 잘 안 보이는데, 그와 반대로 더 현대적인 형태, 그 현대적인 형태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딱 우리 민주주의 사회네요. 이런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은 찾아져요.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글 흐름상 지금 괜찮은 거 보이죠? 기술주의란 약간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런 기술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전문가가 조언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이런 현대적인 모습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글 흐름 너무 괜찮겠네. 그래서 B, C가 맞는 것 같은데 B, A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왜 기술주의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드냐면, 오케이, 우리 정책을 만드는 얘들이 어떠한 제약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그 제약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 제공해서 만드는 거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우리 방금 B에서 뭐라 했냐면 민주주의 대신에 기술주의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거 실현 불가능함. 왜냐면 만약 기술주의로 나라가 운영되면 기술자가 국회의원 역할을 해버리고 기술자가 나라 다 해먹기 때문에, 이래서 실제로 기술주의가 실현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데, 지금 A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책 운영자들, 폴리시 메이커, 그러니까 국회의원, 얘네들은 기술자들이 조언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뭐든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만약 기술주의로 나라가 운영된다? 기술자가 국회의원 다 하고 기술자가 나라 다 헤쳐먹는데, 이런 건 현실에 없죠. 왜? 국회의원 따로 기술자 따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니까, 그게 곧 민주주의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으니까 라는 식으로 글이 이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 얘네들은 기술자들이 조언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술주의는 현실에 없다, 이런 말이 돼요. 이거 이해돼요? 만약 B 다음에 A가 자연스러우려면 기술주의 이거 사실 실현이 가능하다. 왜냐면 기술자들이 조언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결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랬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B에서는 방금 기술주의가 실제로는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A에서는 기술자들이 뭐라 하든 간에 국회의원들의 힘이 세서 자기네들 멋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면 정답이 맞겠죠. 이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듯?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 배고파 37번. 땅 사용 변호. 저는 이거 뭐라 해석했냐면, 뭐 숲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평야를 만드는, 뭐 이렇게 상상하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땅을 변화시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환경에 웬만하면 나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우리 식물들은 포토신테시스를 쓰는데, 뭐 사전에 안 찾아봤지만 뭐 광합성 아닐까요? 하여튼 식물은 이런 능력을 쓰는데 바꾼대요. 이산화탄소를 공기나 물로부터 얻어가지고 이게 탄수화물이었나? 결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만든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식물이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게 뭐 어땠는데? 라고 하면서 당연히
당연히 DN 형이 궁금해하겠죠. A로 가볼까요? 자, 저러한 환경 속에서 저러한 환경? 안 나왔었죠. 갑자기 마이크로 오르거니즘? 우리는 아직 이거 개념도 몰라요. 얘 뭔데? 넘어가시면 돼요. B번 볼까요? 저 초과된 카본은 이산화탄소가 초과됐대요. 뭔 소리야? 바로 여러분들은 C부터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우고 봅시다. 저 카보하이드레이트 어디 있어요? 방금 네모 박스에 딱 나왔잖아요.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 포토신세시스, 이 광합성 같은 걸로 생성이 된 탄수들은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마이크로 오르거니즘 나왔네요.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네요.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 역할을 한다. 계속. 자, 우리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식물들이 당겨와요. 이 카본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끌고 오는데 대기 중에서 끌고 와요. 근데 여기 more than 뭐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끌어온대요. 평상시에는 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굳이 여기 해석 안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기시고요. 식물들이 평소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야기했구나, 이걸 많이 갖고 있네 싶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B랑 A 중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초과된 이산화탄소. 그래서 저는 바로 C, B, A라고 정답을 찍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도 칼본이 있는데 싶으신 분들은 여기 뒤에까지 해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컨디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먹은 컨디션, 그런 건강한 생태계에서 마이크로 오거니즘들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 A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보니까 뭐래요? 저장됐었다. 우리는 방금까지 C에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들을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습득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마이크로 오거니즘 얘들이 저장을 했었대요. 그 카본을. 이런 설명 우리가 C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 생각이 들어서 B를 잠깐 보잖아요. 여기 뭐래요? 엑스트라 카본이 스토어된대요. 저장됐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CBA. 5번 찍고 넘어갈게요. 3838 프로 사회적 행동. 선생님, 프로소셜이 뭐예요? 너도 몰라. 이게 뭐냐면 행동은 행동인데 의도가 됐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프로소셜 비헤이버인가 봐요.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동기부여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 다니엘 배트맨 이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자, 첫 번째, 이기주의 방법.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 누군가를 돕는데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읽어봐야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보상이 우리에게 향했을 때 가격을 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에 비해서 보상이 좀 더 좋다 싶으면 돕는다. 보상을 바라고 돕는 행위. 그래서 이고이스틱이라고 했나봐요. 자, 이런 도움은 어떤 거냐면 작용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집 없는 사람한테 1달러를 줘요. 그럼 우리 기분이 나아져. 그러니까 뭔가 1달러를 잃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이 더 크니까 도와준 거죠. 오케이. 그런 식의 행동은 우리한테 값을 아주 조금만 지불하게 하죠. 겨우 1달러짜리니까. 근데 값어치, 그러니까 1달러를 준 그 값어치는 약간 죄책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그냥 거기를 지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보상이 더 크다. 맞네요. 그래, 흐름이 계속 깔끔하고요. 근데 이 배트맨 그 가설에 따르면 다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유, 다른 이유예요. 그건 바로 다른 거에 포커스를 둔 건데 아마 이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그런 거겠죠. 그 두 번째는 뭐에 동기부여 받냐? 진짜 욕구. 그냥 진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거죠. 만약 그게 돈을 더 유발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흐름이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박스를 슬슬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을 따르면 이기주의, 이타주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뭔가 선의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동정심을 느꼈을 때 사람한테, 그리고 진심으로 상상하는데 그들의 관점으로. 느낌 맞죠?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타주의한 방식으로 라고 하려면 우리 4번에서 처음으로 이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4번 이후에 정답이어야 할 테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9번 갑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이 변경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뭐가 아니고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아니고 우리 사람 행동이요, 내재적 동기 말고 외재적. 그러니까 내 행동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이거네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에서 뭐 쿠팡 이렇게 보는 거라든지 그런 선택들은 어떻게 우리 선택이 만들어지는가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대. 뭐 없이 우리가 의식하는 선택이니까 요거 내재적.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자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된다. 뭐 광고를 본다든지 이 물건만 사야지 해서 다이소 갔는데 다른 물건까지 보게 돼서 사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걸까요? 계속 읽어보죠. 자,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동기를 얻는 과정들일까요? 아니면 뭐 쇼핑하는 거? 자, 그런 과정들은 우리를 통제하는데, 저도 이거 폴리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경찰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였으니까 통제한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쿠팡이나 다이소나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끌게는 하지만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지속하지 않아요. 쇼핑을 그만두면. 그러니까 외재적으로 뭔가 나를 건들건들 하긴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꺼지를 한다. 내 행동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한다 그거죠. 이게 바로 패시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오너십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유혹되는 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혹되는 거, 얘를 패시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나 봐요. 패시브가 수동적인 거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설득되는 거. 수동적인 거 맞네요. 그래서 어떤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나은 방법이란 뭐냐? 우리가 외부적으로 더 잘 도움받을 수 있는, 행동하는데 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친구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제해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친구를 갖고 있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은 뭐 비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좀 더 정확히는 채식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비거니즘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우리 give it a try 에서 eat을 베거니즘으로 바꾼 거네요. 이 채식 생활을 시도해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들 친구가 같이 하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우리의 내적 동기랑 연결을 시킨다. 아하. 그러니까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어떤 유혹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친구랑 진정한 의미를 둬서 나만의 고상한 내적 동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요런 걸 추천한다 라는 글이네요. 박스 읽어볼까요? Without the anchor. 앵커 닷이죠, 닷.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내재적인 동기부여의 기준 없이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자그만하게 뭔가를 마주치기만 해도 다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럼 이 기준이 뭐겠어요? 또 친구 이야기겠네요. 친구가 있으면 닷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친구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 3번부터니까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 3번부터니까 그 내적 동기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거다. 한창 앞에서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D 앵커가 말이 되니까. 그래야 여기 더를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친구를 사귀었을 때 좋은 점, 장점,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박스 내용은 5번 자리에 들어가면 딱 적합하겠네요. 근데 혹시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